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어떤 내용들 나오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뉴욕 증시는 이 엔비디아가 전일장 마감 이후 실적이 발표되었는데, 예상치보단 잘 나왔는데, 사람들의 기대가 저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갔거든요. 그것 대비는 좀 잘 안 나왔습니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다? 급락 나와가지고 시장이 좀 조정을 받는가 싶었는데, 미국의 경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더라고요. 요것 때문에 일부가 반등을 하며 전체적으로는 혼조세로 장이 마감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엔비디아부터 조금만 말씀드리면, 자, 일단 엔비디아 호실적에도 커지는 요 거품론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거품일 수 있는 거 맞습니다. 근데 과거 IT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결과적으로 투자를 미리 해놓은 이들 여럿이 있지만은 승자가 다 먹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AI가 어쨌든 미래인 건 맞잖아요. 지금 당장 실적이 안 나온다라고 해서 미래에도 실적이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여기에 올라타기 위해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근데 투자를 안 한다. 조금 실적이 당장 안 나온다고?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엔비디아의 제품은 여기에 가장 앞서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팔리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신제품 이제 올해 연말에 또 나온다라고 하니까 뭐 거품론 대비했을 때 약간 아쉬운 모습이 보여지게 될 수는 있다라고 하더라도 꾸준한 우상향 실적은 보여지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실제로 그렇게 되기를 원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한국이 반도체 비중이 높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잘 살기 위해서는 엔비디아를 응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국장은 결국 엔비디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뒤로라도 잘 됐으면 좋겠다. 요 정도라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전 세계는 경기가 안 좋다 난리가 나고 있는데 미국은 전혀 동떨어져 있습니다. 엄청 좋아요. 원래 시장 예상치가 2.8인가 그랬는데 잠정 다시 한번 보니까 3.0 나왔습니다. 그러면 1분기가 1.4 나와가지고 쇼크가 단기적으로 있었을 순 있다라고 하더라도 미국은 여전히 생각 이상으로 경기가 잘 풀리고 있는 상황이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게다가 여기에 영향을 주는 이 고용 관련된 내용들도 보면은 계속 올라가기만 한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번씩 한 번씩 미국의 고용은 늘어나기도 한다라는 거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지금의 실업률은 어느 정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4.1223 여기 왔다 갔다 한다? 그럼 거의 완전 고용이랑 가까운 상황이 계속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경기가 나빠질래야 나빠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현 흐름이 어느 정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해갖고 실제 미국의 이제 소매 판매나 여러 가지를 보게 된다면은 이 가전 유통도 그렇고 금리가 비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현재에도 소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액수가 큰 거는 할부 때문에 금리 때문에 부담이 돼서라도 소비가 줄어들어야 정상인데 가전 유통 단가 센 이 베스트바이 실적이 지금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 상식적이지 않은 거죠.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유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구나 하고 이러한 내용들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향후에 미국의 경기가 괜찮고 그리고 물가가 지금처럼 어느 정도 잡히는 모습이 꾸준하게 보여지게 된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은 계속 커질 거고 현재 9월 기준으로 25bp 인하할 확률 100% 잡히고 있으니 이제 12월까지 금리 인하가 어떻게 될지 일단 여기에 집중해가지고 여러분들 꾸준하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75bp까지는 100% 잡히고 있고요. 이제 100bp에서 75% 전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100bp가 조금 더 좋은 거라 이게 되면 좋긴 한데 그게 아니더라도 그래도 일단 금리 인하는 멈추지 않고 계속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좀 빠르게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좀 천천히 우상향을 할 것이냐 이걸로 갈라서 관련된 내용들 해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했을 때 국제유가 WTI 기준 75.91달러로 플러스 1.87%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약세에, 달러는 강세에,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은 뉴스 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면, 자, 일단 엔비디아는
그래도 투자가 계속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매출이 올라갈 가능성 높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한국의 반도체들도 계속 들어갑니다. 해서 나오는 내용, 올해 4분기부터 그리고 내년에 이제 호황이 좀 피크를 찍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 들려오고 있잖아요. 요거 이 기억을 하시면서 내년 더 좋아지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공급 과잉 우려가 여전하고 있지만은 기술력이나 아니면 이 어떻게든 생산성으로 인해서 시장 점유율을 이 기회에 확보하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잘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향후 반등이 왔을 때, 야, 이만큼 판매 대수가 쭉 올라갈 수도 있겠네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이 배터리가 자동차의 생산 원가의 되게 큰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게 결국 다 실적으로 연결될 것이다 생각을 하시면서 전기차 관련해서는 꾸준하게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가 뜨면서 제약바이오가 떠오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IPO도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 금리 인하가 계속되면 이 분위기도 유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인하의 끝이 보여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최소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바이오를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주목을 받지 못했던 종목들이더라도 지금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두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8월 30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시장 정리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장 시작하기 전에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봐야 되는 내용들,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는 보시고 마음에 든다 생각을 하신다면 이 좋아요, 이 하트 있잖아요. 이런 거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두산 회사 차원에서 좀 양보해주는 모습이 많이 보여지고 있죠. 근데 우리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금 타이밍에 좀 걸리는 게 많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지금 핵심이 뭔지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뉴스 나왔죠. 이 두산 에너빌리티 인적 분할한 요 법인, 원래 로보틱스랑 이렇게 합병해가지고 하나의 법인만 상장을 유지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거 합병 무산시키고 그냥 로보틱스 아래 이 밥캣을 까는 요런 식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용만 보면 어찌 보면 밥캣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호재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산 쪽에서 어느 정도 양보를 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에너빌리티 주주 입장에선 이게 마냥 좋냐 하면은 지금은 안 좋은 것 같거든요. 오히려 안 좋아졌다.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를 말씀드리면은 자, 원래 밥캣이 요 아래에 있었을 때에도 밥캣 상장이 되어 있었잖아요. 하다 보니까 더블 카운팅. 그래서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지주회사들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한 가치 2에서 30% 이거밖에 시가총액에 반영을 못 시키고 있었잖아요. 예, 그런 상황이었다고요. 근데 이렇게 합병하면은 2, 30%짜리가 100%로 바뀌어서 우리한테 올 줄 알았는데 근데 이렇게 쪼개져 봤자 똑같네. 그럼 솔직한 얘기로 지금 로보틱스 관련해가지고 미래 가치가 좋은 건 알겠는데 좀 과평가된 것 아니냐라는 말들이 차근차근 들려오고 있는데 이걸 굳이 받아야 될 필요가 있나? 매년 700억씩 꼬박꼬박 현금을 가져다 줬던 이런 회사 주식인데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뭘까요? 이대로 인적 분할이 된다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익될 건 하나도 없다. 물론 여기에서 얘기하는 뭐 차입금이나 이런 게 부담이 된다라고 하지만 근데 그게 지금 주가에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진 않잖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주식인데 좋을 거 없다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금감원이랑 이 연금 쪽에서 계속해서 이제 프레셔를 넣는 동안 에너빌리티 쪽에서 얼만큼 양보를 해줄 수 있는지 요거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지켜주지 못한 상황에서 주주총회가 통과가 돼버린다. 그거 우리에게 악재입니다. 근데 만약에 좀 이쪽에서도 양보를 해준 상황에서 이 인적 분할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게 호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만약에 통과까지 사람들이 이해할 정도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된다면은 이제 권리락 일정 잡힐 거고 그때는 단기적으로 한번 쭉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나는 로보틱스의 주식이 받기 싫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네, 그 전에 어느 정도 비중을 줄여나가는 것도 맞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이런 이 상태의 로보틱스 까지 매력적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하네요. 중간에 분기 실적이라도 조금 안 좋게 나오게 된다면은 이게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급락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에너빌리티에서 양보를 많이 한다면 좀 별로 안 좋게 생각하더라도 결국 우리 손에 들어오는 게 얼마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괜찮다면은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으니 그 부분 한번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방향 잡기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제 방향타를 어떤 걸 보면서 잡으면 좋을지 요거 좀 말씀드리면 다른 것보다 자, 그랬을 때 최근 외국인 기관 좀 사나 싶었는데 어제 또 매도가 많이 나왔죠. 아마 저랑 같은 생각을 하는 이들이 어제 좀 물량을 던지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지금 또 컴백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으니까요. 수급이 많이 들어온다? 그럼 여기가 얼추 바닥권일 가능성이 높겠구나라는 걸 첫 번째로 보시면 되고요. 그 상황에서 121선 위에서 버티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위에 있는 여기 61선 돌파 임박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요거 기대하시면 되고요. 뚫게 된다면 이건 과거에 확실한 예시가 있죠. 추세가 잡히면서 우상향했죠. 그럼 현재 위치에서도 저기를 뚫고 위에서 버티면은 우상향 나올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렇게 끌고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현재에서 횡보한다면 61선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를 돌파한 다음에는 자 여기에서 그랬던 것처럼 방향이 돌아설 때까지 좀 버티시고요. 그런 다음에 모든 게 완료되면 그때 한번 크게 올라갈 가능성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나오는 패턴을 보면은 여기에 있으면은 속도는 빠른데 상승이 나왔을 때 엄청난 폭등까지는 힘들고요. 요 아래에 있었을 땐 속도는 느리지만 폭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요거는 여러분들 취향껏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 어떻게 하면 좀 보기 좋을지 한번 써봤는데 이걸 글로 작성하면서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면요.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는 여기서 한 번 더 이제 에너빌리티 쪽에서도 양보해 준다는 소식이 들려와야지 그게 우리 입장에선 호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요거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는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수급, 외국인과 기관 컴백하는지 보시면 좋고 지지라인 같은 경우에는 121선 위에 있느냐 241선 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갈리게 될 텐데 이게 좀 빠르고 단기 변동성을 준다면 240은 둘 다 이제 61선 돌파가 핵심은 맞거든요. 근데 이제 얘는 조금 더 크게 추세를 만들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상황 보면서 나는 이거 버틸 자신 있어. 나는 이거 버틸 자신 있어. 하시는 분들이 그 순간을 최적으로 이용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계좌를 풍성하게 바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어떻게 보면 좋을지 예시까지 확실하게 들면서 영상 한번 찍어봤는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마치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 끝났으니 다음 주에 또 한번 인사 뵙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